팀장님은 입사 몇 년이세요? 저요? 거의 15년? 주무관님은 1년 차. 저 이제 1년 차. 긴장하지 말아라. 기재부 선택한 거 후회하세요? 잘하는 때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 직렬이 국세청 아니면 기재부였는데 기재부가 나은 것 같긴 한데 국세청이 생각나진 않으시고. 이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잘 모르겠어요. 연중에는 생각이 너무 바빠서 이게 뭐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좀 법 통과되고 잠잠해지면은 그래도 한 해 잘 버텼다.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다시 돌아가면 노코멘트.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마스크 없이 동료들의 얼굴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조금은 또 낯설기도 한 그런 한 주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일상생활에서 마스크가 거쳐지는 것처럼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점차 거쳐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을 확 걷어들일 수 있도록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양도세 그 핵심 내용을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달라지는 부동산 양도세 가장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산세대가 이희범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기재부 다니고 있는데 부알못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부동산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처럼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동산 세법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무관님과 2023년에 달라지는 양도세만이라도 확실히 알아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그럼 일단 팀장님이 양도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양도세가 뭔지는 아시죠? 저 양도세도 모를까 봐. 양도세는 말이죠. 일단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토지나 건물, 분양권과 같은 재산의 소유권을 매매나 교환을 통해서 유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넘길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맞죠? 맞습니다. 네. 역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본 개념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서 시작합니다.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 즉 부동산을 판 가격에서 해당 부동산을 살 때 든 비용인 취득가액이나 취득세, 취득 시 발생한 중개 수수료와 같은 필요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뒤 양도세 세율을 곱하고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마지막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뭐가 많이 복잡하죠? 사실 이렇게 잘 몰라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 페이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입력하면 잘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역시 원대님,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양도세 계산할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까 싶은데요. 자, 양도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럼 올해 들어서 달라지는 양도세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올해는 단기 보유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에 있지만 올해 세제 개편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연장하는 개정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2월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정할 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이 되었죠. 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으로 인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동안 세부담 혜택이 축소되어서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의 부담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면서 어쩔 수 없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일괄적으로 다주택자와 같이 과세하지 않고 상황을 고려해서 세 부담을 좀 덜어드린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도세 개편안이 지난 1월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되었는데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네, 먼저 지난 1월 12일 발표된 내용은 주택 소재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의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소재지 구분 없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앞으로는 1세대 1입주권이나 1분양권에 적용되는 특례 처분 기한도 연장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 그것인데요.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과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 강화 등을 감안해서 신규 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대한 특례 처분 기한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새롭게 개편되는 양도세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새롭게 개편되는 양도세는 2월 정기 시행령 개정에 포함하여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통과되면 적용 시기는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1월 12일 이후에 신규 취득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때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곧 있을 정기 시행령 개정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는데요. 아무쪼록 이러한 조치들이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챙겨봐야 될 소식이 있는데요.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요. 바로 어제 2월 2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기재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무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런 촬영이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지금도 떨리는데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온대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들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